마지막 단어는 이제 평행이동. 보이는 이동. 자, 우리가 이 단원이 어렵지도 않고 하는데 규칙을 잘 기억해놔야 돼. 왜냐하면 뭔가를 배우면 이제 계속 이거 써먹어. 우리가 2차 함수 중상 때 처음 배우면서 꼭지점이 원점에 있는 경우, 꼭지점이 x축에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꼭지점이 y축에 있는 경우 하면서 최종적으로 꼭지점이 p, q일 때 이런 거 봐라.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잖아, 그죠? 이제 그런 거 없다. 이 이거는 모든 함수는 기본만 가르쳐줘. 알아서 이제 옮겨서 쓰세요가 되는 거겠지. 여기는 모든 함수, 모든 그래프에 다 통용되는 규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 오늘 배울 내용은 도형의 이동. 도형의 이동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평행 이동이라는 걸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대칭 이동. 물론 옛날 교육 과정에서는 회전 이동도 있었다. 얘를 원점을 기준으로 30도 회전시켰을 때 이런 것도 옛날에 있었거든. 고맙지? 다음 차 교육 과정에서는 행렬이라는 게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모른다 또 알 수 없다. 그게 다시 뭐라 할지. 자, 그래서 평행 이동부터 하나씩 조절해 봅시다. 평행 이동. 평행 이동이 뭐지? 그거 뭐시냐 기울기 그대로 이렇게 이동하는 그렇지. 말 그대로 평행 이동은 모양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는 거다. 그죠? 평행 이동을 자 이렇게 도형이 있어. 뭔가 있어. 얘를 이렇게 가면 얘가 평행 이동이야? 아니요. 얘를 이렇게 평행 이동. 얘를 이렇게 평행 이동. 자, 얘를 이렇게 평행 이동할 수도 있는 건데, 그죠? 얘를 비스듬하게 얼마나 몇 도의 방향으로 이걸 해석이 돼?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얘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 그 두 개만 알면 된다는 얘기다, 그죠? 그래서 평행 이동은 자 크게 두 가지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의 평행 이동. 이 두 가지 규칙만 축이 아니고 축. 잘 조합하면 모든 평행 이동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그죠? 평행 이동을 또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점의 평행 이동. 자, 예를 들어서 3,2를 1점이 있어. 얘를 x축의 방향으로 5만큼, y축의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하면 어떤 점이 될까? 상식선에서 접근한 건데 x축으로 x축의 방향으로 5만큼이라는 얘기는 오른쪽으로 다소간다는 얘기다, 그죠? 그러면 x 좌표가 어떻게 변할까? x축 방향으로 5만큼 이동했을 때는 5가 더해진다 그대로, 보자. 8이 될 거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 밑으로 몇 칸? 3칸 내려오는 거지, 그죠? 원래 y좌표가 2였어. 3칸 내려오면 얼마가 돼야 돼? 그렇지. 요거 그대로 그냥 이 숫자를 더해주면 된다. 이렇게. 자, 평행 이동을 나타내는 식 자체 이렇게 돼. 자, x, y를 x 더하기 m, y 더하기 m 이렇게 표현하거든. 얘가 의미하는 게 어떤 x, y라는 점들을 x 더하기 m, y 더하기 n으로 이동시키시오를 뜻하는 거네. 해석하면 뭐가 되는 거야? 얘는 칸으로 적었을 때도 있지만 얘를 이렇게 식으로 적었을 때도 있거든. 평행 이동을. 이 식 자체가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m만큼. 그 다음 플러스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하시오. 그걸 나타내는 거야. 그러면 이 평행 이동에 의해서 실제로 어떤 점 A, B가 있다면 자 얘를 x축 방향으로 m,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하면 좌표가 어떻게 돼? 그냥 x 좌표 그대로 y 좌표 그대로 적용을 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상식되게 접근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다, 그죠? 문제는 저게 아니고 이거다. 도형의 이동. 도형이라는 것은 함수의 그래프, 함수가 아니지만 그래프로 표현되는 원의 방정식, 모든 게 포함되겠지, 그자? 앞으로 배울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거다. 자, 점이라는 것은 결국 뭐고? 어떤 하나의 좌표가 주어있을 때 그걸 평행 이동하는 규칙이다. 얘는 그냥
안 가르쳐도 본능적으로 이렇게 답을 구하잖아, 그지? 도형이라는 것은 뭐겠노? 점이 몇 개가 모여야 도형이 될까? 원이라는 것은 어떤 점에서 이르는 거리와 같은 무한개의 점들을 모아놔서 뭐가 되는 거고 도형이 되는 거다, 그죠? 그래서 도형이라는 것은 그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을 다 모아놨다 보니까 관계식이 나온다. 그래서 식이 나왔을 때 그거는 도형의 이동의 규칙을 적용시키는 겁니다. 좌표가 나왔을 때는 점의 이동 규칙.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 자,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이꼴 4. 얘는 뭐지? 원의 방정식이다, 그죠? 자, 원의 방정식이 얘를 해석을 해보면 중심의 좌표가 뭐가 되죠? 중심의 좌표가 0,0이고 반지름은 얼마지? 반지름이 2인 이런 상태의 원인 거다, 그죠? 자, 원을 평행 이동시킨다고 해서 원이 찌그러질까? 찌그러지면 그건 평행 이동이 아니지, 그죠? 즉 원을 평행 이동시키면 원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반지름이 바뀔까? 옮기다가 이렇게 푹푹푹 불면 다이어트 실패지, 그죠? 내 같은 사람은 옮기다가 이렇게 줄어들 수도 있긴 하다. 어쩔 수 없다, 체질적인 문제니까. 그래서 이런 하나의 원이 있는데 얘를 x축의 방향으로 뭐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옮겼다고 생각하자. 그럼 반지름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뭐만 바뀐다는 얘기고 위치를 나타내는 중심만 바뀌겠지. 자, 이렇게 평행 이동시켰을 때 중심의 좌표는 그럼 뭐가 돼야 될까? 중심은 하나의 좌표니까 점이다. 앞에 있던 적용시키면 되겠지, 그지? 자, 중심의 좌표가 원래 0,0이었는데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하면 0 더하기 2가 됐을 거고, 그지? y축 방향, y좌표 0이었는데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면 0 빼기 돼서 이렇게 됐을 거고, 그 다음에 반지름은 여전히 뭐가 돼야 돼? 2가 됐을 거다. 얘를 자 표현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 중심의 좌표가 2,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의 제곱 이꼴 2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다, 그죠? 자, 여기 봐봐. 이렇게 기억하는 거다. 어떤 식을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시킨 도형의 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 위의 식과 밑에 식을 잘 봐봐. 자,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식의 모든 x 자리에 뭐가 들어갔어? 이 x 자리에 뭘 집어넣는 형태야? 이 2를 그냥 넣는 게 아니고 뭘 바꿨다, 그죠?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시킨 식을 찾기 위해서는 x 자리에 x 빼기 2가 들어갑니다. 맞지? 자, 그 다음에 자,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시킨 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y 자리에 뭐가 들어가냐? y 9가 바뀌어서 더하기 1을 집어넣어서 이 형태를 만드는 겁니다. 오케이? 점의 이동은 그냥 상식선에서 적용을 그대로 시키면 되는데, 그지? 어떤 도형의 이동을 이렇게 기억해 줘야 돼. 어떤 도형을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원래 식의 x 자리에 x 빼기 m을 집어넣고요. y 자리에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하기 위해서 y 마이너스 n을 집어넣습니다. 알겠지? 도형의 이동은 나중에 대칭 이동에서 하겠지만 뭐 자리에 뭔가를 대신 집어넣는다 이렇게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지금처럼 x가 하나밖에 없을 수도 있지만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지. 모든 x에 똑같이 적용시킵니다. y가 하나밖에 없지만 문제에 따라서는 y가 어떻게 돼?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겠지. 모든 y에다가 똑같이 집어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도형의 이동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시켜라. 그럼 모든 x 자리에 x 빼기 m을 집어넣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시키고, 그러면 모든 y 자리에 y 빼기 n을 집어넣으면 평행 이동한 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자, 적고 문제로 가봅시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네. 326쪽. 페이지 326쪽 페이지 1번. 너무 맨날 야자
시작해라 공부해라 이러면서 막 난리난 치는 이 기급치고는 저거에는 학교 째고 놀아다니고 그자 기가 막히는데 자 평행이동 이런 멘트들이 다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다 사실은. 평행이동 x, y 화살표 x 더하기 1, b 자 어떤 점을 이렇게 했는데 그게 평행이동으로서 가는 건지 어떤 점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해서 가는 건지 알 수 없지 그 상태에서는 그자. 그래서 이런 멘트들은 반드시 필요해지는 거고자. 그럼 평행이동을 해서 이 기호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뭐냐 어떤 x, y를 이 점으로 옮기겠다는 얘기지. 그럼 자 여기서 앞에 x 좌표들을 보니까 x축 방향으로는 얼마만큼 이동하라는 얘기지. 이거 뭔가 빠진 것 같다. 그래 y 빼기 b 내가 그래도 뭉청해도 내가 틀렸다는 건 안다. 자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하라는 의미지. x 더하기 x 좌표가 1씩 커졌다는 얘기는 1만큼 평행 이동하라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플러스 y축의 방향으로는 얼마만큼 이동하라는 의미지. y축의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b. 자 이제는 마이너스 붙었다면 무조건 음수는 아니다. 맞지? 그죠? p가 뭔지 모르니까. 그 이 규칙에 의해서 자 마이너스 2,3이 a, 2로 옮겨지더래. 자, 이 규칙으로 1 규칙을 썼다는 얘기는 이 점을 x축의 방향으로 1 플러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b만큼 옮겨서 이 점이 됐다는 얘기잖아.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면 마이너스 2 더하기 1이 될 거고 그지? 그게 여기 적혀있는 숫자 a가 돼야 된다는 얘기겠네. 맞지? 자 자연스럽게 접근하면 됩니다. 따라서 a는 얼마? 마 1. 자 y좌표 원래 3이었는데 걔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b만큼 이동시켰더니 2가 되더래. 이렇게 식이 나온다는 얘기네. 그럼 b는 얼마야? 그렇지 끝. 하면 될 거 아니지? 그치. 끝. a, b 찾았으니까 그 a 빼기 b 하래. a 빼기 b는 그러면 y 그럼 끝나는 거지. 자 2번 5, 마이너스 1을 3,4로 옮겨주는 평행이동에 의해서 그럼 평행이동이 얼마나 일어나는지를 봐야 되겠지 그지? 자 x좌표 5에서 3으로 변했어. 그 말은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이 일어났다는 얘기지? 오케이. y좌표가 마이너스 1에서 4로 바뀌었어. 그 말은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5만큼의 평행이동이 일어난다는 얘기겠네. 이 문제에서는. 이 똑같은 규칙을 적용했을 때 1, 마이너스 3이 옮겨지는 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 그자? 오케이. 그럼 자 1, 마이너스 3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옮기면 여기서 1을 빼줘야 된다. 그자? 옮겨진 점의 x 좌표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될 거고 자 얘를 y축 방향으로 5만큼 5를 더해줘야 되니까 어떻게 돼? 끝. 좌표 구하시오 했으니까 얘가 답이 되는 겁니다. 너무 쉽지? 불안한데 튀어나올까봐. 불안할 거 없어. 자 예제 2번 도형의 이동 시험을 얘기해. 그렇게 어렵지 않다 했다. 유치만 기억해 주면 된다. 자 이제 이건 마이너스 3,4를 마이너스 1,1로 옮겨주는 평행이동에 의해서 자 평행이동 규칙을 찾아라는 얘기다. 그자?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이 됐다는 얘기는 x축의 방향으로 2가 커졌네. 이만큼 평행이동 그지? y좌표를 비교해보니까 4에서 1로 바뀌었어. 그 말은 y축 방향으로 3만큼 줄어들었으니까 마이너스 3만큼의 평행이동. 이 규칙을 적용시켰을 때 자 3x 빼기 y 더하기 2는 0. 얘가 이렇게 평행이동 시켰을 때 뭐가 될까를 물어보는 거다. 자 지금은 점의 이동이야 도형의 이동이야? 도형의 이동. 식이 나와서 얘는 도형의 이동이다. 그자? 자 도형의 이동에서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하라는 얘기는 이 x 자리에 이 식에 있는 모든 x 자리에 뭘 넣어야 된다는 얘기야? x 빼기 2를 집어넣으면 되고 자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시키라는 얘기는 이 y 자리에 y 더하기 3을 집어넣으라는 얘기다.
도형의 이동은 항상 뭐 대신에 뭘 집어넣는다고 기억해 줘야 돼. 자, 그냥 항이 한 개가 아닐 때는 반드시 가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3 가로 열고 x 빼기 2. 이 가로 한 개 귀찮아서 안 하면 그것 때문에 틀리지? y 자리에 y 더하기 3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그대로 쓰면 됩니다. 정리는 한번 해줘야 되겠네, 그죠? 3x 그 다음에 빼기 y 마이너스 6에다가 마 3에다가 더하기 2까지 있네. 그럼 마이너스 7이 돼야 되겠다, 그죠? 이렇게. 자, 얘가 문제에서 주어지기를 ax 빼기 y 더하기 b를 그 옮겨진 식이 얘래. 우리가 구한 거랑 문제에서 제시한 거랑 두 개가 어떻게 돼야 돼? 같아져야 되겠지? 근데 이 개수 세 개를 다 물어보진 않는다. 왜냐면 이렇게 적어져지면 양쪽이 1을 곱해지고 똑같은 식이거든. 그래서 한 개는 반드시 비교가 되게 놔둡니다. 얘를 알겠지? 얘를 일치를 시키고 난 뒤에 나머지 개수와 상수항을 비교가 가능하거든. 그럼 A는 얼마가 돼야 돼? A는 3이 되고요. 자, B는 얼마가 돼야 될까? B는 마이너스 7.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 그 다음에 예제 3번. 포물선 y는 2x 제곱 빼기 4x 더하기 5를 얘를 자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p 더하기 2만큼 평행 이동한 포물선이 했더니 새로운 포물선이 나오자는 얘기다, 그죠? 근데 조건이 이 포물선의 꼭지점이 어디 있다고 했노? x축 위에 있대. 어떤 점이 x축 위에 있다는 얘기는 x좌표를 알 수 있나? 그건 없어. x축 위에 있다는 얘기는 해석하면 어떻게 돼? y좌표가 얼마라는 얘기고 y좌표가 0이 되더라는 얘기다. 자, 이걸 이론상으로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해봅시다. 이론상이라는 얘기는 실제로 안 하겠다는 얘기지. 자, 얘는 도형의 이동이야? 점의 이동이야? 점의 이동? 식이니까 도형 이동 유추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론상으로 합니다. 자, x축 방향으로 p만큼 이 x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돼? x 빼기 p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2배의 x 빼기 p의 제곱 빼기 4배의 x 빼기 p 더하기 5가 되고 y 자리에는 y 빼기 p 더하기 2가 들어가야 되거든. 얘를 잘 정리해가지고 꼭지점의 좌표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거 막히지? 원이랑 이차 함수 같은 경우는 저렇게 도형의 이동보다는 점의 이동이 편하다. 뭐만 옮겨주면 되느냐? 원 같은 경우는 중심만 옮겨주면 된다. 이차 함수 같은 경우는 꼭지점만 이동해주면 되거든. 그자? 그럼 자, 여기서 미리 꼭지점을 찾아보는 거다. 자, y는 2x 제곱 빼기 4x 더하기 5. 얘의 꼭지점을 찾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하면 뭘 해줘야 돼?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줘야 된다. 학교에서 교과서에서 사용하는 거다. 1차항까지만 여기 2를 무조건 묶어냅니다. x 제곱 빼기 2x 그리고 난 뒤에 더하기 5는 그대로.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절반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더해져야 되고 원래 식과 같은 식에서 빼줘야 된다. 이 빼기 1은 나가면서 여기 있는 2가 곱해져서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2배의 x 빼기 1의 제곱이 되고 가로는 5 빼기 2에서 더하기 3 따라서 자, 이 2차 함수의 꼭지점의 좌표는 플러스 1,3이 된다. 그자?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교과서에 있는 방식이고 아이고 늙으셔. 모르긴 해도 이렇게 생겼을 거다. 아래로 볼록하게. 이 참수는 뭘 잘 써야 된다 했노? 축의 방정식을 구해보면요. x 이퀄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4 해서 1이 됩니다. 그 꼭지점에 x좌표가 뭐가 된다는 얘기요? 1이 된다는 얘기다. y좌표는 여기 1로 주면 된다. 1 집어넣으면 2 빼기 4 더하기 5 해서 얼마가 돼? 꼭지점의 y좌표는 x 대신 1 넣어서 계산하면 되지.
결과는 어떻노? 선수는 양이 90분 하다. 이차 함수는 뭘? 축을 잘 가지고 놀아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꼭지점이 생겼어. 그럼 평행 이동한 얘를 x축 방향으로 p, y축 방향으로 p 더하기 이만큼 평행 이동시키는 얘기는 이제 점의 이동이니까 1 더하기 p가 될 거고, 그 다음에 3 더하기 p 더하기 2 이렇게 옮겨진다는 얘기다. 옮겨진 이차 함수의 꼭지점은 그자. 근데 얘의 꼭지점이 x축에 있다. y좌표가 얼마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끝났네. p 더하기 5가 0이 돼야 되니까 우리가 찾는 p는 얼마? 끝. 평행 이동 끝났습니다. 됐고, 대칭 이동으로 가봅시다. 자, 오늘 평행 이동 했으니까 대칭 이동이라는 걸 한번 해봅시다. 대칭 이동을 일단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고 난 뒤에 규칙을 외우고 적용시키겠지. 자, 대칭 이동은 처음 먼저 선대칭 이동이 있습니다.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겠노? 선이 하나 있어야 되겠지, 그자? 이렇게 어떤 직선을 기준으로 이 점이 이 직선에 대칭 이동된다. 그럼 뭘 의미할까? 얘를 기준으로 종이를 딱 접었을 때 두 개가 어떻게 돼? 포개진다입니다. 포개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자, 이 점이 이 대칭 축을 기준으로 수직으로 뚫고 지나가야 돼. 수직으로 뚫고 지나가서 여기서 온 만큼 정확하게 가서 끝나야 대칭 이동이 되는 겁니다. 즉 원래 점과 대칭 이동한 점을 기준으로 이 선 대칭 축이 수직 이등분선이 되어주는 상황이 선 대칭 이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봤지, 그자? 초등학교 때 이거 많이 하잖아, 데칼코마니. 자, 그 다음에 자, 점대칭 이동이라는 건 뭐냐? 여기는 어떤 점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을 한다는 얘기다, 그자? 대칭의 중심이라 그럽니다. 얘는 대칭축이라 그러고, 대칭의 중심. 참 생소하지, 그자? 초등학교 때가 들어본 용어니까. 어떤 점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 자, 어떤 점 A가 이 얘를 기준으로 대칭 이동했다는 얘기죠. 원래는 이렇게 돼. 자, 콤파스를 갖다 대놓고, 여기가 바늘이고 여기가 연필인 자리다. 얘를 180도 요렇게 돌려서 여기 있는 게 점 대칭 이동이다. 얘를 180도 요렇게 돌리면 여기에 뭐가 생겨? 대칭 이동한 점이 생기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사실은 복잡하지, 그자?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자, 이 대칭의 중심을 향해 지나와가지고 온 만큼을 통과해서 가면 된다. 오케이? 이게 점 대칭 이동입니다. 점 대칭 이동이고. 자, 이제 우리 내용으로 들어가서, 자, 먼저 점의 대칭 이동. 자, 대칭 이동이라는 얘기는 대칭축이 뭐냐, 대칭의 중심이 뭐냐에 따라서 여기가 생기겠지, 그자? 자, 규칙을 찾아봅시다. 어떤 점 A, B를 어디에 대칭 이동시키면 뭐가 되고, 어디에 대칭 이동시키면 뭐가 되고,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찾아볼 건데, 눈에 보이는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여기 잠깐. 자, 2,1이라는 점이 있다고 치자. 2,1. 얘를 X축에 대칭 이동시켜. X축에 대칭 이동시키면 어떻게 돼? X축을 수직으로 뚫고 지나가서 수직 맞나? 온만큼 더 가서 여기 있는 점이 될 거다.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돼야 될까? 2,1이었어. X축에 대칭 이동한 이 점의 좌표는 2, 뭐가 돼야 돼? 2, 마이너스 1. 그렇지. 자, X축에 대칭 이동시키니까 X좌표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는데, 자, Y좌표 위쪽으로 플러스 1이었다면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반대로 얘를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돼? 얘가 되는 거네. X축에 대칭 이동하니까 Y좌표의 부호가 어떻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노? 바뀐다는 걸 알 수 있다, 그자? 그래서 얘를 X축에 대칭 이동하면, Y좌표의 부호가 바뀌어서 A, 마이너스 B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점을 이번에는 Y축, 여기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다는 얘기는
y축을 수직으로 뚫고 지나와서 온만큼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이제 뭐가 될까? 2,1이었는데 이건 반대로 마이너스 2,1이 돼야 되겠네. 자, 원래 오른쪽으로 두 칸이었는데 y축에 대칭 이동하니까 왼쪽으로 두 칸. x 좌표의 보호가 어떻게 돼? 바뀐다. 얘를 대칭 이동하면 얘가 되고 얘를 대칭 이동하면 얘가 되는데 서로 보호가 바뀐다는 규칙이다. 그죠? 그래서 어떤 점을 y축에 대칭 이동시키면 x 좌표의 보호가 바뀌고 y 좌표 보호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뀝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x축을 대칭 이동시키면 y 좌표 보호가 바뀌고 y축에 대칭 이동시키면 x 좌표 보호가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그지? 그 다음에 얘를 원점에 대칭 이동시킬 거다. 원점에. 자, 대칭의 중심이 원점이 된다는 얘기지. 자, 여기를 이렇게 통과해서 온만큼 더 가면 이런 점이 될 거다. 그죠? 잘 봐봐. 오른쪽으로 두 칸 가는데 지금 이 점은 왼쪽으로 두 칸 가야 돼. x 좌표가 플러스 1이었다면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고 플러스 1이었으면 밑으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네. 즉 x 좌표도 바뀌고 y 좌표도 바뀌는 거다. 맞지? 그래서 원점에 대칭 이동시킨다. 이 a, b를 원점에 대칭 이동시킨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x, y 보호가 다 바뀐다. 그렇게 기억하는 겁니다. 사실 알고 원점의 대칭 이동은 뭐냐면 원점 대칭 이동은 얘를 x축에 대칭 이동시키고 그걸 다시 y축에 대칭 이동시킨 거랑 같은 거다. 두 개를 같이 한 거지. 순서가 바뀌어서 상관없다. 그래서 얘는 x축 대칭 이동과 y축 대칭 이동 같이 있으니까 x좌표, y좌표가 다 같이 바뀌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그지? 자, 그 다음에 또 있다. 자, 얘를 특이한 두 개는 따로 해야 돼. y = x라는 직선에 대칭 이동시키면 어떻게 될까? y = x라는 것은 원점을 지나면서 길게 1인 직선이 되겠지? 최대한 좀 비스무리하게 그려줘야지. y = x라는 직선에 대칭 이동시켜. 그러면 자, 이 점이 수직으로 통과해서 온만큼 더 가야 돼. 요 점이 될 거다. 자, 봐봐.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접어서 대칭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자, 요 x축과 y축이 이렇게 접히면 어떻게 돼? 겹쳐지겠지? 잘 봐봐. 그러면 얘는 오른쪽으로 두 칸, 위로 한 칸 갈 걸 얘는 어떻게 돼? 위로 두 칸, 오른쪽으로 한 칸 이렇게 가져야 된다는 얘기겠네. 맞지? 얘는 두 칸인데 얘는 위로 두 칸을 가야 되고 이 위로 한 칸이 어떻게 돼? 오른쪽 한 칸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겠네.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1,2가 됩니다. 오케이? 2,1, 1,2 무슨 규칙이 있지? 그렇지. y = x 직선에 대칭 이동시키면 x 좌표와 y 좌표의 자리가 바뀝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림으로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y = -x라는 직선에 대칭 이동시킨 점의 좌표는 자, x축 대칭 이동과 y축 대칭 이동이 같이 작용하는 게 원점 대칭 이동이었다. 그죠? 근데 자, 어떤 점을 y = x에 대칭 이동시키고 그걸 원점에 대칭 이동시키면 얘가 됩니다. 두 개 규칙을 같이 쓴다는 얘기겠네. 자, x, y 좌표도 바꿔줘야 되고 보호도 어떻게 해줘야 돼? 그렇지. 그래서 자리도 바꾸고 보호도 바뀌어서 -b, -a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의 이동은 뭐에 대칭 이동시키면 뭐가 바뀌더라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도형의 이동. 자, 어떤 도형이 있다는 얘기는 x, y에 대한 어떤 식이 있다는 얘기다. 이게 뭐 잠수일지 원일지 알 수가 없지, 그자? 자, 평행 이동도 마찬가지고 도형의 이동은 뭐 대신에 뭘 넣으시오 이렇게 기억을 해줘야 되거든. 자, 이런 원래 식이 있을 때 얘를 x축에 대칭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면 여기는 좌표기 때문에 y의 부호를 바꾼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자? 얘는 자, y 자리에 원래 있는 식의 y 자리에 잠깐만 도형이 y 자리에 -y 뭘 바꾸는 게 아니고 -y를
집어넣는다 이렇게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오케이, 모든 y 자리에 부호 바꿔버리면 틀린 경우가 생긴다. 자, 그 다음에 얘를 주어진 도형을 y축에 대칭 이동시킨 그런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x 좌표의 부호가 바뀌는 게 아니고 x 자리에, 주어진 이 x 자리에 x가 한 개 있으면 한 개면 한 거고 여러 개 있으면 다 해줘야 되겠지, 그자?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는 규칙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자, 주어진 도형을 원점에 대칭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어. 원점의 대칭은 이 두 개를 같이 하는 거였네. 맞지?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자, x 자리, 모든 x 자리에는 마이너스 x를 집어넣고요. 대입하고요. 모든 y 자리에는 마이너스 y를 집어넣어주면 평행 이동한 도형의 식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요거의 차례네. 주어진 도형을 y = x라는 직선에 대칭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할 때 여기는 x, y 자리를 바꾼다는 얘기 기억을 했고, 그지? 도형의 방정식에서는 바꾸는 게 아니고 집어넣는 겁니다. x 자리에는 y를 집어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y 자리에는 x를 집어넣어주면 평행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교과서는 잘 없어. 이거는 y = x라는 직선에 대칭 이동한 도형을 구할 때는 자, 이 두 개를 같이 하는 거다, 그자? 그러다 보니까 x 자리에는 y를 넣으면서 부호도 바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어줘야 되고요. 모든 y 자리에는 똑같은 규칙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주면 대칭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간단한 규칙들을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잘 적용만 시키면 끝나는 거다. 거기까지 이제 오케이, 적읍시다. 적고합시다. 을 빼먹고 가서 다시 돌아갑시다. 자, 평행이동 x, y가 x 플러스 3, y 빼기 4. 이 평행이동 규칙이 x축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을 하는 이고, 얘는 점의 이동이든 도형의 이동이든 상관없이 그냥 평행 이동하시오 규칙입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 식이 나오네.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4x 빼기 2y 더하기 a는 0. 이 원이 주어진 규칙에 의해서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b의 제곱 꼴 3으로 옮겨질 때 a, b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거든. 자, 어쨌든 원을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옮겼더니 얘가 돼. 그 말은 x 자리에 x 빼기 3을 넣고 y 대신에 y 더하기 4를 넣어서 해도 되지만 도형의 이동보다는 점의 이동이 쉽다. 우리가 모양이 정해져 있는 거 2차 함수. 2차 함수 꼭지점이 어디로 가느냐. 점의 이동을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고, 원도 모양이 정해져 있지. 평행 이동한다고 해서 반지름이 바뀌지 않아. 그래서 중심이 어떻게 움직이냐, 중심만 본다면 그거는 도형이 아니고 뭐가 되는 거고 점이 되는 거죠. 중심은 하나의 점이다, 그자? 중심에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기 위해서 얘를 일단 손을 대야 되겠네. 자, 얘를 가져와 볼게. x의 제곱 더하기 4x 그 다음 더하기 y 제곱 빼기 2y 상수항은 쿨하게 넘겨주시고요, 그지? 자,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뭘 더해줘야 돼? 4를 더해주고 같이 더해주셔야 되고요. 여기다가 1을 더해주고 같이 더해줘야 된다, 그자? 맞지? 굳이 이걸 뭐 예쁘게 정리 안 하더라도 요 식을 보니까 자, 여기에서 중심의 좌표가 얼마인 걸 알 수 있노? x 풀 2. x 더하기 2의 제곱이니까 중심의 좌표는 x 좌표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고, 그지? y 빼기 1의 제곱이니까 y 좌표는 1이 돼야 될 거고, 반지름이 얼마가 돼? 반지름 제곱이 반지름 제곱이 5 빼기 a다. 오케이. 자, 옮겼더니 얘의 중심의 좌표가 어떻게 돼?
1, 마이너스 b고 반지름의 제곱이 3이야. 자, 평행 이동한다고 해서 반지름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즉 반지름 제곱도 두 개가 같아져야 된다는 얘기네. 그래서 5 빼기 a랑 3이 같아져야 되네. 따라서 a는 얼마? a 찾았고요. b를 찾아야 되는데 자, x 좌표 의미가 없고 그자. 자, 여기를 보니까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이동한다는 얘기는 1에서 4를 빼줘야 된다는 얘기다. 그자? 1에서 4를 빼줬더니 마이너스 b가 되라는 얘기네. 그럼 b는 얼마가 돼야 돼? 3. b는 플러스 3.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2차 함수는 목적. 원은 중심. 그것만 보면 걔는 도형의 이동 규칙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점의 이동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문제 풀이의 양이 달라지겠지, 그자? 자, 그럼 쭉 넘어가서 333쪽으로 가. 333? 3월 14일이 무슨 날인지 아나? 무슨 말이에요? 어이없이 파이데이래. 파이데이요? 3.14 원주율. 그렇게 다 만들어. 자, 4,6을 얘를 x축에 대칭 이동시킨 그런 점을 P, 얘를 y축에 대칭 이동시킨 점 Q라고 할 때 PQ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고 참 낼거 없다는 얘기다. 그냥 PQ만 찾으면 너무 쉽잖아, 그자? 자, 그러면 4,6을 x축에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y의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 그자? 그래서 p의 좌표는 4,-6이 될 거고, 자, 얘를 y축에 대칭 이동시킨 점을 찾기 위해서는 x 좌표의 부호가 바뀌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6이 될 거다. 그럼 이제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야 되지. 먼저 기울기부터 구할 겁니다. 자, 기울기를 구하는 것, 두 점이 주어질 때 기울기를 구하는 것은 x2 빼기 x1 마이너스 4 빼기 4분의 y2 빼기 y1 6 더하기 6 해서 마이너스 8분의 12 치워가 마이너스 2분의 3 된다, 그자? 한 점과 기울기인데 한 점은 P를 쓰든 Q를 쓰든 전혀 상관이 없지, 그자? 가까이 있는 P를 쓰자.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의 X 빼기 X 좌표 더하기 Y 좌표 이렇게 정제만 지으면 답이 나오겠네, 그자?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6이다, 그자? 사라졌다, 끝. 실제로 눈치가 잘 보면 이렇게 돼. 그래서 무조건 공식만 해결하는 게 아니고 그림의 도움을 받으면 공식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게 보인다. 자, P가 그냥 4,6 이쯤에 있다. 원래 점이 얘를 X축에 대칭 이동시킨 거 Y축에 대칭 이동시킨 거 얘를 기준으로 Y축, X축을 다 한 거지. 즉, 이 두 개의 관계가 뭐냐면 원점 대칭이다. 원점을 지난 직선이니까 얘는 뭔지 몰라도 Y 이퀄 mx 그래 놓고 두 점을 잡고 아무거나 집어넣어서 m 찾으면 된다는 얘기다. 다르게 접근할 수 있지. 그림을 잘 보고 해석하면 또 다른 풀이가 늘 생길 수 있습니다. 자, 페이지를 넘겨서 334쪽으로 가봅시다. 페이지 6번. 원 x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1의 제곱 이꼴 4를 얘를 y 이꼴 x라는 직선에 대칭 이동했더니 원의 중심이 했더니 또 원이 나올 거다 이동해도 보자. 얘의 중심이 y 이꼴 ax 더하기 b 위에 있대. 이때 a 더하기 b 값을 구하시오. 조금 특이한 유형이긴 하네. 자,
도형의 이동을 쓰면 된다. 자, x 자리에 y 자리에 x 넣어도 되지만 원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뭘로? 점의 이동을 해석하면 좀 쉽다 그랬지. 자, 얘의 중심을 찾을 거다. 얘의 중심의 좌표를 찾아보면은 뭐가 돼야 되지? 마이너스 2, 플러스 1 되고 얘가 뭔지는 모르지만 얘를 y = x에 대칭 이동시켰을 때 중심의 좌표는 바로 알 수 있다. y = x에 대칭이 됐을 때 점의 이동은 x, y 자리 바꾸는 거였네. 그게 이 그래프 위에 있대. 맞지? 쉬워가. 그러면 대입을 해도 된다는 얘기겠네. 자, x 자리 1, y 자리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는 a 더하기 b. a, b가 뭔지는 따로 못 구했지만 다 공부했다. 끝. 특이한 형태지, 그자? 그래서 a, b를 다 구하기 위해서 식이 두 개가 필요하지만 그걸 그냥 특이하게 식 하나로 답은 그이게 무시할 필요 없이 일단 하는 데까지 해보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다, 그자? 자, 예제 7번. 이제 읽어봅시다. 직선 y = 3x 더하기 2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한 후 원점에 다해 대칭 이동한 직선이 2,1을 지난다. 자, 대칭 이동과 평행 이동은 한 번에 항상 하지 않는다. 따로따로 분리했어야 됩니다. 일단 먼저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하고 난 뒤에 그 식을 구하고 난 뒤에 그걸 다시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이걸 따로따로 한 단계씩 나눠서 계산합니다. 자, 도형의 이동이니까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하시고 그러면 이 x 자리에 뭘 집어넣어야 돼? x 빼기 a를 잠깐만 대칭 이동이지. 평행 이동이잖아. 아무것도 내가 집어넣거든. x 빼기 a가 들어가야 되니까 자 y는 3배의 x 빼기 a 더하기 2 이런 식이 됐을 때다. 그자? 뭔지 모르겠어. 저기 씻기 귀찮아. 자, 얘를 원점에 대칭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x 자리에 뭘 집어넣어야 돼? 마이너스 x를 집어넣고요.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어주는 게 원점 대칭 이동 규칙이었네. 그럼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y는 자, 3 곱하기 마이너스 x 빼기 a 더하기 2. 부지런하면 망하는 거다. 정리를 하고 싶잖아. 난 안 하고 싶다. 어떻게든 좀 안 하고 버텨보려고. 자, 이 식을 찾는 게 아니거든. 물어보는 건 뭐냐면, 자, 이제 얘가 어디를 지났냐면, 얘가 2,1을 지났는데 어떤 그래프, 어떤 도형이 어떤 점을 지난다. 그럼 대입하는 거였지. y자리에는 y좌표 1이 들어가야 돼. 그냥 넣으면 되는데 뭘 정리해. 3 곱하기 x자리에 2를 넣으면 마이너스 2 빼기 a 더하기 2 이렇게 된다. 그자? 얘를 정리시키는 것도 귀찮아. 그냥 1 그냥 넘길 거야. 그럼 마이너스 3 되고 3에 마이너스 2 빼기 계산은 자기가 요령이 생기야. 특이한 걸 보여주는 거다. 이 상태에서 3을 그냥 나눠줘도 되지? 나눠주면 마이너스 1 되고 마이너스 2 빼기 a 가로를 나중에 풀어도 된다는 얘기야. 그럼 넘어가면 플러스 a가 될 거고 넘어오면은 마이너스 1. a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계산은 정형화되어 있는 게 아니지. 자기가 하다 보면 자기만의 또 계산법이 생깁니다. 근데 너무 부지런하면 손해본다는 거. 오케이? 자, 적으세요. 드디어 이제 마지막 편마다 그자? 페이지 339죠. 이론이 없어. 왜 이론이 없느냐? 이때까지 했던 점의 도형의 이동, 대칭 이동, 점 대칭 이동하고 선 대칭 이동이 있었지, 그자? 공식으로 못하는 걸 이제 어떻게 풀까 하다. 공식으로 x축, y축, y = x 원점 있는 게 아니란 얘기야. 자, 그러면 자 봅시다. 1번 예제 8번에 점 2, 마이너스 3을 마이너스 2,1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킨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얘를 평행 이동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되는데 근데 어차피 서술형이 나올 거니까 원칙대로 한번 해봅시다. 나중에 얘를 변형하는 거는 여기서 그냥 다른 함수를 가지고 고3 때 또 다루게 될 겁니다. 그렇지? 도형의 이동은 계속 써요. 왜? 딱 기본만 가르친다 했지. 모든 함수 이제부터는 너희 이제 이동할 줄 알잖아. 그런 의미의 단원이다. 이 단원 자체가 크게 어렵진 않지. 근데 지금부터는 모든 곳에 다 쓰인다. 그림이 나오는 모든 곳에. 자, 얘를 A라고 했을 때, 자, 여기 어딘가 A라는 점이 있다고 치자. 2, 마이너스 3이 있고, 얘를 여기 어딘가에 마이너스 2,1 대칭의 중심이 있을 거고, 정대칭 이동을 한다는 얘기는, 자, 대칭의 중심을 향해서 쭉 나아가다가 통과해가지고 온만큼을 더 간다 했다. 그럼 우리가 찾는 A 다시 대칭 이동한 점에 좌표가 나오겠죠. 그자? 그러면 전체적인 그 상황 자체는 이 A라는 점에서 대칭의 중심을 통과해서 온만큼 들어가서 이 점이 된다는데 다 완성된 상태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A와 A 다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대칭의 중심이 뭐가 되냐면 이 두 점의 중점이 된다는 얘기다. 맞지? 오케이. 그러면 공식을 쓰기 위해서 뭐라도 채워져 있어야 된다. 모르면 문자로 채우면 된다. 표현이 되어 있어야 그걸 어떻게 공식을 쓸 수가 있지. 모르면 문자로 채우는 거다. 규칙은 문제 없는 걸로. 그럼 중점 공식에 의해서 x 좌표끼리 더해서 a랑 2를 더해서 2를 나누는 게 중점의 x 좌표 구하는 공식이었지. 맞지? 이렇게 넘겨주면 a 더하기 2는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따라서 a는 얼마? 마이너스 6. a 찾았는 x 좌표 찾았다는 얘기다. 그자? 자, y 좌표끼리 더해서 b 마이너스 3을 2로 나누면 중점의 y 좌표가 나와줘야 되고 그럼 b 마이너스 3이 2가 돼야 돼서 b는 얼마가 돼야 돼? 5.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찾는 거는 x 좌표가 마이너스 6이고요. y 좌표가 5입니다. 이렇게 답을 낼 수 있겠네. 별거 아니네. 자, 그 다음에 2번. 자,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빼기 10x 더하기 24는 0. 자, 이 원을 3,4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킨 도형의 관계식을 구하시고 원을 대칭 이동을 하든 평행 이동을 하든 원이다. 반지름도 안 바뀌어. 뭐만 옮겨간다는 얘기야? 중심만 옮겨가겠지. 자, 점의 이동을 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점의 이동을 해서 하면 얘랑 또 똑같이 접근할 수 있겠지, 그지? 자, 봅시다. 자, 그러기 위해서 얘를 일단 정리를 좀 해볼까? 자, x 제곱 빼기 10x 더하기 y 제곱 없네? 그러면 24. 그러고 난 뒤에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 25를 더해주고 같이 더해줄 거고 봤더니 이 원은 중심의 좌표가 x 빼기 5의 제곱이다. 그자? 5, 그냥 y 제곱이 0이 될 거고 반지름 제곱자리에 1이 돼 있네. 그럼 반지름 얼마? 루트 1이다. 그자? 오케이. 그러면 자, 3,4의 대칭 이동했을 때 얘의 중심의 좌표만 잘 찾으면 반지름은 공짜다.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즉 5,0을 3,4에 대칭 이동시켰을 때 이 점의 좌표가 뭐가 될까? 바로 1번이랑 어떻게 돼? 똑같은 문제가 된 거지? 즉, 자,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 3,4가 돼야 된다는 얘기네. 그럼 x 좌표랑 끼리 더해서 2로 나눴더니 중점의 x 좌표 3이 돼야 돼. 그럼 a가 얼마냐? 1이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y 좌표끼리 더해서 b랑 0을 더해서 2를 나눠주는 게 중점 구하는 공식이지. 그게 4가 돼야 되는데 b는 얼마? 8. b가 8이다. 그죠? 오케이. 끝났네. 중심의 좌표가 뭐였다는 얘기고 1,8이고 반지름이 1인 원 찾는 거지. 따라서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8의 제곱 이꼴 1. 이게 우리가 찾는 원의 방정식이 될 겁니다. 별거 아니네. 그죠? 이제 마지막으로 9번이 조금 어려워집니다. 이제
점 P 1,4를 우리가 외우고 있지도 않은 식이야. y = 2x 빼기 3 이 직선에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심지어 밑에는 도형 이동이라 거기다가 그지? 자 봅시다. 자 일단 그림을 대충 그려볼게. 기울기이니까 뭐 이 정도 되겠지. 이게 y = 2x 빼기 3이 있을 거고 p가 여기 있을 뭐 중요하나 그자? 아이디어만 찾으면 되지. 1,4가 있을 거고 얘가 이 직선에 대칭 이동을 했을 때 그 점의 좌표 Q라고 할까? 뭔지 몰라. 이럴 때는 채워 넣는 게 먼저다. 이게 아무것도 없이 비워진 상태랑 뭐라도 적혀 있는 거랑 다르지 그자? 우리가 선 대칭 이동이 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수직으로 들고 와서 어떻게 돼? 꽃만큼 간다는 얘기다. 결과적으로 그림이 다 완성된 상태로 봤을 때 자, 이 직선이 뭐가 되냐면 이 PQ, 이 선분 PQ를 수직으로 2등분하는 선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조건이 첫 번째 수직 조건과 두 번째 2등분 조건이 두 개가 있다는 얘기야. 왜 두 개를 적었냐? A, B 두 개 찾아야 되니까. 자, 일단 수직 조건부터 써봅시다. 수직이 된다는 얘기는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기울기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는 얘기네. 자, 직선 PQ의 기울기는 x2 빼기 x1, a 빼기 1분의 y2 빼기 y1, b 빼기 4. 그 다음에 이 직선의 기울기 2를 곱했더니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1이 나와줘야 됩니다. 자, 얘만 이렇게 넘겨서 곱해주자. 2b 빼기 8 이꼴 마이너스 a 더하기 1이 됐을 거고, 그지? 이렇게 넘겨주면 a 더하기 2b는 9 이런 식이 한 게 나오겠네. 그게 식 하나 더 들어가면 되겠네, 그자? 그 다음 두 번째 2등분 조건도 어떻게 써먹느냐면 p와 q의 얘가 뭐가 되는 거고 중점이다, 그자? 일단 중점을 구할 거야. 중점의 좌표를 구해보면은 자, x 좌표끼리 더해서 a랑 1을 더해서 2를 나눠줘야 되고요. y 좌표끼리 더해서 b랑 4를 더해서 2를 나눠줘야 되는데, 그자? 이 점이 하필이면 딱 이 직선이 있다는 얘기다. 즉, 이 점이 y 꼴 2x 빼기 3 그래프 위에 있다. 이 그래프가 이 점을 지난다. 그러면 다시 x 자리에 x 좌표, y 자리에 y 좌표를 대입하는 규칙이었지, 그자? y 자리에는 2분의 b 더하기 4가 들어가고요. 2 곱하기 x 자리에는 2분의 a 더하기 1이 들어갈 거고 빼기 4. 없어지기 전 얘 때문에 어차피 양변에 1을 곱해야 되겠다, 그자? 양변에 1을 곱하면 b 더하기 4는 곱하면서 얘가 약분되면 2a 더하기 2에다가 여기도 1을 곱해야 되니까 6. 이렇게 넘어오면 2a 빼기 b는 마이너스 4가 되면 플러스 4가 된다, 그자? 원래 있던 4랑 더해서 8. 요거랑 요거 연립하면 뭐가 돼? a가 나오겠네? 채우면 끝나는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적고 남아있는 유형 조져봅시다. 졸려서 쓰러질 것 같아. 자, 이제 9번에 가로 2번. 직선 y 꼴 2x 빼기 1을 y 꼴 x 더하기 3에 대칭 이동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게 책을 슬쩍 봐봐. 풀이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다. 자, 원래 풀이법을 아이디어만 소개하고 다른 풀이법을 해줄게요. 어차피 이 원래 풀이법은 서술형 때 아니면 쓸 일이 없기 때문에, 그자? 물론 이걸 할 수 있긴 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이걸 시험 대비할 때는 언제쯤이겠노? 지금으로부터 2달. 그자? 그래서 얘는 다른 풀이를 메인으로 한번 해줄게. 기억날 수 있는 건지. 자, 원래는 이렇게 돼. 자, 이렇게 y 꼴 x 더하기 3 대칭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y 꼴 2x 빼기 1. 기울기가 1보다 크니까 좀 더 이렇게 생겼겠지, 그자? y 꼴 2x 빼기 1. 자, 그리고 난 이제 우리가 찾는 것은
자, 이 직선을 흰색에 대칭 이동시킨다. 그 말은 접었을 때 겹쳐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다. 그죠? 그래서 적당히 모양이 이렇게 나올 거고 이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얘를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냐면 이렇게 돼. 자취의 방정식이다. 여기에 어떤 점이 있으면 직선 위에 있는 점이 한두 개가 아니겠지, 그죠? 그런 점들을 자, 이 직선에 대칭 이동했다는 얘기는 이렇게 수직으로 통과하는 만큼 더 갔을 때, 즉 여기 있는 점들을 이 직선에 대칭 이동한 이 점들의 자취의 방정식으로 해석해야 되겠네. 그지? 자취의 방정식은 구하는 이 점 P의 좌표를 x, y로 두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x, y로 뒀으니까 얘는 x, y로 둘 수는 없으니까 a, b로 둘고요. 하다 보니까 다 하겠다. x, y의 관계식을 찾아야 되는데, 그죠? 좀 전에 했던 문제랑 똑같아.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수직 조건과 이등분 조건이다. 자, 먼저 수직 조건을 이용하면은요. 자, 이 직선의 기울기 x 빼기 x 좌표분의 y 빼기 y 좌표. 다음에 이 직선의 기울기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네. 요렇게 넘겨주면 y 빼기 b는 마이너스 x 더하기 a가 되는 거고. 일단 여기서 하나 멈출 거다. 자, 그 다음에 이등분 조건. 자, 이등분 조건을 이용하면 이 두 점의 중점이 이 직선에 있다는 얘기다. 그죠? 자, 중점 공식을 이용해서 이 두 점의 중점을 구하면 x 더하기 x 좌표 나누기 2, y 더하기 y 좌표 나누기 2 했더니 얘가 하필이면 y 꼴 x 더하기 3이었지. 이 직선이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대입을 해주면 y 자리 y 좌표 2분의 y 더하기 b. 문제가 되게 많아. x 자리 2분의 x 더하기 a 더하기 3이 될 거고 양변에다 뭘 곱해줄까? 이를 곱해야 되겠지. y 더하기 b는 x 더하기 a 더하기 6이 되는데 문자 자체가 되게 많다고 뭘 주인공으로 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자, 여기에서 x, y를 주인공으로 보는 게 아니고 a와 b를 이 두 식에서 a와 b를 주인공으로 보고 x, y는 숫자로 생각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자, 얘가 이렇게 넘어오면은 a 더하기 b는 얘가 이렇게 넘어와서 x 더하기 y 이런 식의 함이 나오네. 그자? 얘는 숫자니까 오른쪽으로 넘기는 거다. x, y는. 자, 여기가 a가 있고 b 플러스 b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b가 되겠네. a 빼기 b는 자, x 넘어 마이너스 x 더하기 b 빼기 6이 된다. 마이너스 x 플러스 y 빼기 6. 그러면 자, 두 식을 더해주면 b가 소거가 되겠네. 두 개 더해주면 b가 소거돼서 2a는 2y 빼기 6. 그래서 a가 얼마? y 빼기 3인 걸 알아냈다. 자, 그걸 여기다가 둘 중에 하나 여기다 집어넣어볼까? a 자리에 y 빼기 3을 집어넣으면 더하기 b 이꼴 x 더하기 y. y가 사라질 거고 b는 x 원래 있었고 넘어가서 플러스 3. a, b를 찾았다. 자, 결국은 x, y 관계식을 찾아야 되거든. 이렇게 숨은 조건이 있다. 이 a, b가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지. 그 말은 x 자리에 a, y 자리에 b를 대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b 이꼴 2a 빼기 1이 성립한다는 얘기겠네. b 자리에 a 자리에 넘어가요. a, b는 소거된다. 그자?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x, y 관계식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b 자리에 x 더하기 3이 들어갈 거고요. 자, 두 배의 a 자리에는 y 빼기 3이 들어갈 거고 잠깐만 빼기 1 이렇게 되네. 그러면 x 빼기 2y가 될 거고 마이너스 6 빼기 1 마이너스 7 넘어오면 플러스 10 꼴 6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복잡하지? 자, 다른 풀이 봐봐. 이렇게 해볼게. 간단히 이거 y 이꼴 x 더하기 3이 있고 요 색깔이네. 여기에 y 이꼴 2x 빼기 1이 있고, 그자? 얘를 자, 이 그림 자체를 통으로
이차 통으로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시키는 거야. 마이너스 3만큼. 그럼 이렇게 돼. 요 대칭축이 어떻게 되냐면, 자,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하면 얘는 y 이꼴 x가 될 거다. 바뀌면. 자, 얘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그 말은 y 대신에 y 더하기 3이 들어가야 되거든. y 더하기 3이 들어가면은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y는 2x 빼기 4가 됩니다. 맞지? 잘 봐봐요. 그러면 자, 요 대칭 이동한 요 식을 공식을 풀 수 있다. y 이꼴 x 대칭이니까. 맞지? y 자리에 x 넣고 이 x 자리에 y 넣어주면 돼. 근데 우리는 밑으로 3칸 내려서 계산했잖아. 답은 다시 위로 어떻게 해줘야 돼? 그렇지. 자, 얘를 y축 방향으로 거꾸로 플러스 3만큼 평행 이동해주면 얘가 된다는 얘기다. 계산량이 어떻노?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책에 고지고대로 풀면 되게 복잡한 문제인데. 자, 라스트. 예제 10번. 네가 안 가도 10번 너를 기다리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A 0,2 B 6,3 자,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AP 더하기 BP의 최소값 어디선가 본 듯한 문제일 수 있다. 자, 봅시다. X축이 이렇게 있을 거고 A 0,2 뭐 여기 좀 있다고 치자. Y좌표 2니까 여기 좀 있다고 치고 Y좌표 6,3이면 조금 더 위에 있겠네. 그자? 대충 여기 있다고 치자. B 그림은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밖에 없을 거니까. 그자? 그 P가 어떻게 되느냐 어딘지 모른다. X축 위에. 자, P가 여기 있을 때는 AP 더하기 BP 이 두 선의 길이의 합을 의미할 거고, 자, P가 만약에 여기 있다면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되는데 P의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돼? 이 길이의 합이 달라진다. 그죠? 그럼 X축 위에 있으니까 P의 좌표를 X좌표 몰라 A, 0 해놨고 이렇게 하려니까 루트 더하기 루트가 나와. 완전 파티지. 그죠? 2차식이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라 쓸 수 있는데 기가 막히지? 그래서 자, 얘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P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보는 거야. 자, 이 길이랑 이 길이를 더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죠? 그럼 자, 봐봐요. 이 A를 자, 이 튕겨서 가는 거잖아. 그죠? 문제에 따라서 이게 Y축이 될 수도 있고 단축이 될 수도 있어. 자, 이렇게 튕겨서 어디로 갈 때는 이 튕기는 이 선의 대칭 이동을 한번 시켜보면 이 점을 이동시켜도 되고 이 점을 이동시켜도 된다. 얘를 대칭 이동한 점을 A-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자, 요렇게 연결했을 때 요 위에 있는 삼각형과 이 밑에 있는 삼각형이 둘 다 직각삼각형이다. 직각삼각형이고 그 다음에 이 길이는 공통이제 대칭 이동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이 길이가 어떻게 돼? 두 변과 인각이 같아서 뭐가 된다는 얘기야? 합동이 된다는 얘기는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어떻게 돼? 같아져야 된다는 얘기다. 그죠? 그래서 자, 원래는 AP의 길이 더하기 BP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데 A-에서 P까지 길이로 얘를 대체해도 된다는 얘기네. 그래서 얘를 A-의 P 더하기 BP 길이로 대체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죠? 그럼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여기 어딘가 P가 있다는 얘기는 이 점에서 여기를 거쳐서 이렇게 가는 P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겠지? 제일 빨리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될까? 여기서 P까지 어떻게 돼? 그렇지. 최소값은 A-B 길이겠지. 그자? 이 길이는 무조건 P가 어디든 A-B 길이보다 크거나 같아질 거고 얘가 우리가 찾는 최소값이 되겠네. 자, 불겁다. A-의 좌표는 이 점을 X축에 대칭 이동시켰으니까 Y의 부호가 바뀔 거고 두 점 사이 그림만 보면 되잖아.
끝났네. 자,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에 의해서 최소값은 x2 빼기 x1의 제곱 36 더하기 y2 빼기 y1의 제곱. 싫어가 이게. 마무리가 별로다. 60을? 끝. 고등수학 3 끝낸 걸 축하합니다. 찍으세요.